네.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사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건데요. 특히 검찰은요, 관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심사 기간은 날짜로 계산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번 결정을 두고 다소 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도 나오던데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자, 이 윤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그 지금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 신분을 한번 제외해 보지요. 그러니까 그냥 A 씨라고 한번 해보죠. 이 A 씨가 예를 들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낮 12시에 이제 실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일 12시에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열흘 동안의 어떤 그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 그 24시간 하루만 빼면 9일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틀이죠. 그러니까 날로 계산하면 이게 이틀이거든요. 그럼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면 되는데 날로 계산하면 이틀입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A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어떤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로 계산하는 것보단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이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는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은 시간인데 이틀과 하루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그 피의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그러니까 불법 금금,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시간을 산입해서 더 불필요하게 이 인신 구속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없애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종근 평론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그 검찰이 이제 날짜 그리고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된 그래픽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 만료 뒤 기소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했을 땐 26일 오전 9시 7분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근데 반면 검찰에선 이제 26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쯤에 기소를 한 겁니다. 6시 52분쯤에. 그래서 이 9시간 45분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이렇게 시간이냐 날짜냐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좀 관례적으로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거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측에서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실무들이 날로 계산을 해왔던 데다가 그리고 법 문헌으로도 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이번 재판부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어떤 이례적인 새로운 어떤 그 기준의 제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앞으로 또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검찰이 항고를 고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이게 항고를 해서 이게 날로 계산을 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 좀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지 앞으로의 혼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을 앞으로 다 시간으로 변경을 할 건지 예. 이 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서 끝까지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새로운 어떤 기준으로 확립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처음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사실은 이례적인데다가 사실상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실무를 날로 할 건지 시간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첫 번째 판단이 나온 상황이고 이게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항고를 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항고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재판부 설명 자료에도 적시가 됐지만요.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하면 실제 구속 기간이 더 길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인의 인권입니다.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라, 이런 형사법 절차의 원칙론을 확인을 해준 건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어제 이 판단 전체적인 취지는 네.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한 판단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재판부에서 이 예전에는 서류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몇 시에 서류가 도착하고 몇 시에 반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가 환경이 된 이상 네네.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훨씬 더 보장을 해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확인을 해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 그리고 신병을 인계할 때 인치 절차의 문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이 어제의 결정문 내용 전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짚고 있어요. 만약에 법령에 정확한 근거가 없이 수사나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다시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의심스러울 때,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가치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